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에 있는 거죠. 우리 교재 342페이지입니다. 법령 자체가 고용정책 기본법이에요. 예. 법령에 기본이라는 것이 들어간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고용정책 분야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기준을 세우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용정책 분야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 이 목적, 이런 원칙, 이런 것들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목적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 정책을 수립하여 그것이 국민에게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두 번째 내용은 어찌 보면 기업체의 많은 부분들이죠. 근로자에게는 고용 안정,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보통 뭐 고용 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업체에게는 사람 뽑으려고 할 때 원활하게 사람을 뽑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를 좀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한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갖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뒷받침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예, 뭐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예, 당연한 얘기겠죠.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근로가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해줘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용관리라는 거. 고용관리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에서 한다면 이거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직업을 부여해 줬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들이 자기 직업을 찾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순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국가가 고용을 관리합니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고용 관리한다? 이거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럼 근로자가 할 수 있느냐? 근로자도 못하죠. 근로자는 본인이 고용이 되는 관계인데 어떻게 본인의 고용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 관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 사업체가 되는 거죠. 사업주 혹은 뭐 기업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가끔씩 문제로 원칙에 대해서 나올 때 국가가 주도적으로 고용을 관리하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전혀 생뚱맞은 얘기들이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용관리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것. 구직자는 누구예요?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예, 실업자나 여러분들이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수입 시행할 것. 효율적으로 운영되되 성과도 좀 잘 나오는 쪽으로 시행하라, 이런 뜻이고요.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수립 시행할 것. 고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에서도 협력해서 또 근로자와 사업주 혹은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하라는 거죠.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도 민간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 사업주, 그 다음에 정부라는 기관이 고용 문제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사자들인 거죠. 그런 참여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나오는 박스 부분은 어떤 각 주체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나 사업주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인 얘기들인데 당연한 얘기들이겠죠.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이죠. 이것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무난하게 그냥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 그래서 훨씬 좋은 능력을 키워서 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줘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직업 능력이라 하는 것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줘라. 예,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 안정 촉진, 고용 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예. 고용 관리는 누가 한다? 사업주가 하는 거다. 예. 그다음에 근로자의 고용 안정 촉진과 고용 평등 이런 거 다 사업주가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예, 나머지도 뭐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럴만하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그래서 국가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이것도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 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 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 인력 수급에 대한 동향이나 전망에 관한 조사 또는 그런 것들을 공표에 관한 사항 등등등 해서 어찌 보면 자 고용정책 기본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용정책이라는 거, 고용관리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주가 하지만 고용정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해줘야죠.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자체는 이런 것들을 펴서 고용이 원활하게, 고용이 잘 되게 혹은 근로자들이 고용이 안정되게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344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도 주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및 기술 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뭐 등등등. 그래서 이걸 보면 뭐 당연히 그럴 만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하나 볼게요. 학력, 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 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근로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이런 사람들을 특히 취약계층이라 부르겠다 이런 거죠. 취약계층, 그죠?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줘라. 자, 여러분들 취약계층이라는 얘기가 났어요. 취약계층. 그래서 뭐 학력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혹은
정신적으로라든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장기 실직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저런 거죠. 결혼 이민자에 속하는 거죠. 결혼 이민자 혹은 탈북자, 이런 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지금 여기서 그 정도만 얘기했네요. 하여튼 그 외에 뭐 고령자라든가 혹은 청소년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정상인들에 비해서 취업이 조금 어렵죠. 그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해서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도 균등처우에 대한 부분 나왔었죠. 근로기준법에서는 딱 4가지였었죠. 등기법에서는 4가지만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예, 영국신사가 아니라 성국신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성별, 국적, 그 다음에 신앙, 사회적 신분, 요것에 대해서만 차별하지 말라. 근데 고용정책기본법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그냥 성별 등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런 성별부터 시작해서 병력까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주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 네, 근로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위에 나왔던 성별부터 시작해서 병력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직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 예, 교육기관 같은 데서도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등등등 취업 지원을 하거나 이럴 때 위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균등처우에 관해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이 가장 광범위한 예시를 들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 성별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뭐 등등등등등, 예, 학력도 들어가 있죠. 학력, 고졸, 대졸 이렇게 뭐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다음은 제2절입니다.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수립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여러분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좀, 고용정책이라 하면 주무부서가 노동부가 될 거예요. 고용노동부죠. 네, 이거 뭐 정확히 안 썼다고 또 화내지는 않겠죠, 노동부에서. 그냥 보통 간략하게 고용부 혹은 노동부라고도 표현하니까, 노동부에서만 고용 문제를 다루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노동부에서도 다루지만 고용 문제는 여러 개 부서에서 다룬다. 여러분들 교육부에서도 다루잖아요. 교육부에서 뭐 대졸자, 고졸자 취업률 따져가지고 취업률 잘 되는 대학 지원해주고 막 이런 정책 피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국방부에서도 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제대하기 전에 취업과 관련된 취업 지원 뭐 교육도 시켜주고요. 뭐 그 컨설턴트 데려다가 뭐 이력서 작성법이니 뭐 면접 요령이니 뭐 이런 교육도 시켜줘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국방부에서 하는 거예요. 고용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예, 고용이 뭐예요? 취업률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실업 해소라든가. 응? 그건 교육부 국방부만 하느냐? 아니죠. 여가부에서도 합니다. 예. 여성가족부에서도 하죠. 여성들의 어떤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또 어디서 하느냐? 복지부에서도 합니다. 예, 복지부. 뭐 예를 들어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률을 높인다거나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얘네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얘네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다 각자가 만들어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 국가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를 다룰 때 자, 기본 계획을 세우자. 기본 계획. 고용정책 기본 계획. 계획을 세우는데 자,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관계부처의 모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자, 혹은 뭐 장관이 안 되면 차관이라도 가라 해서 자, 노동부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니네 연계된 거 있으면 그 얘기해봐. 뭐 중복되거나 혹은 피해될 게 있으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 사람들.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고용에 관련된 기본 정책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을 만든다. 예,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게 고용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 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런 기관의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관.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뒤부터는 그냥 기본계획이라는 짧은 단어로 쓰겠다라는 거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정책 심의회의라는 심의기구를 거쳐서 해야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를 보고하고 공표하래요. 공표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발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용정책 심의회의라는 기구를 거기서 거치라 그랬죠. 야, 이렇게 모여서 했지만 이것들이 다 어디? 고용정책 심의회의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결정 지으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저 기구는. 자, 그래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는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나 방향,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고용 동향이라든가 인력 수급 상황,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의 시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것들, 그 밖에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과 조화되도록 해야 된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장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고용정책을 만들 때 무엇과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기본계획과 조화가 되도록 수립하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이 다들 모여서 같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각 부처가 어떤 기본적인 정책들을 가져가겠다고 서로가 협의한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 가야죠. 다음에 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게 중앙에서 세운 고용정책 기본계획이라면 자,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라는 게 또 있죠. 지방정부. 그죠? 예, 광역단체자. 그죠? 뭐 경기도니 서울시니 뭐 부산시니 뭐 등등등 어쨌든 지자체가 있잖아요. 광역지자체. 그죠? 광역지자체에서 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등등등 이런 시도지사 등은 지역고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중앙에서는 고용정책 심의회라고 돼 있었지만 지방정부라면 지역고용심의회라고 그랬죠. 심의회의에 그런 의결 심의기구를 심의를 거쳐서 고용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거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지역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조화가 되도록 여기서도 고용정책 만들 때 뭐와 조화되도록 해줘라? 이미 중앙에서 만든 요것과 조화가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지방 따로 만들지 말고 정부가 이미 수립한 계획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지역 고용 정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딴 나라가 아닌 이상은 한국에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만든 기본 계획을 갖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지역 고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는 건 고용센터를 지칭하면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장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뭐 고용복지센터로 좀 확대돼 가는데 어쨌든 고용센터든 고용복지센터든 그러한 기관들이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 시도지사가 됐든 시군구청장이 됐든 지역에 맞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역 주민의 투표에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큰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박스가 좀 나오는데 346페이지. 지역의 지자체장은 자기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는 일자리 창출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무슨 정책을 수립해서 해가는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수립할 때는 관할 지역의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라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단독적으로 난 이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민이나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기구, 고용정책심의회의라는 이 기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지역고용심의회의가 되겠죠. 자, 노동부 장관 밑에 두는 기구예요. 이건 뭐 별도의 독립된 기구 아닙니다. 독립된 행정기구 아니고 고용정책심의회라는 기구는 노동부 장관 밑에 두는 기구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위원은 첫 번째는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해요. 차관급. 네. 두 번째는 노와 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네, 세 번째는 고용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고용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자. 어차피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내야 되니까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34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고용정책심의의 구성. 어쨌든 제가 이 기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고용문제에 관해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용 문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사람.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30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고요. 위원장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은 여긴 노동부 장관이 돼요. 여긴 위원장은. 그 다음에 이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고 심의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는 5개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3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근로복지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 이렇게 5개 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에 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는 각각이죠. 각각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있다면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지역 고용정책심의회라는 게 있죠. 여기도 위원을 둘 수 있죠. 위원을 둘 수 있고 또 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20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고요.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정책심의회라는 이런 기구에 대해서 기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 346페이지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고용정책심의회와 지역고용심의회,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렇게 구성되는 거고, 고용정책심의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동부 장관 밑에 두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정책심의에서 그럼 심의하는 사항들은 뭐냐, 여기서의 심의사항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지자체의 시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심의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 공급구조라든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고용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일자리의 효율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심의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그 밑에 두는 것, 이제 그 외의 것들도 있어요. 이제 심의사항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그런 심의, 당연히 이제 전문위원회가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근로복지였죠.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이라는 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특정한 성이 굉장히 많은, 한쪽 성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여성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근로자면 뭐 90% 이상 된다든가, 그러면 노동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신네는 특정성이 너무 많으니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한시적으로는 모자라는 성만 더 뽑을 수 있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적극적 고용 개선입니다. 성비가 너무 극단적으로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것이라든가 근로복지 관련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4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런 구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전문위원회죠. 전문위원회 둘 수 있고 이러한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 고용정책 심의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많지만 요 전문위원회, 그 다음에 그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그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여기 이 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안정기관이 뭐다? 고용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국가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죠. 예,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박스에 나온 게 그 위탁 가능한 기관들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책을 필 때 그 정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탁 가능한 기관들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가 공단,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 그 다음에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그 다음에 경총,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영유가 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정 고시하는 뭐 비영리 기관에서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에 의한 고용 서비스 제공 지원에서 국가는 민간 고용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다음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한다든가 여러분들 그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용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측면에 속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정보망을 연계한다든가 등등등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에 의한 고용 서비스 부분도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용 영향 평가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뭐 여러분들 그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거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제2 롯데월드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나 많이 유발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도로를 넓혀야 된다든가 주차장을 어떻게 건설해야 된다든가 등등 하듯이 이건 마찬가지예요. 고용 영향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을 폈을 때 그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로 이제 350페이지에 보면 노동부 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큰 정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 영향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자체장이 그 고용 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그 고용정책 심의에서 고용 영향 평가를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든가 혹은 고용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혹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든가 그 박스에 있는 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러한 정책이라는 거죠. 이럴 때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된 곳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또 고용 영향 평가는 또 노동부에서 직접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도 대행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51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고용 영향 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행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뭐 국책연구기관이나 뭐 지자체에서 만든 연구기관, 뭐 이런 데가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민간 연구기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관들은 고용 영향 평가라는 걸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